한동안 제가 플러긴이나 버전 업데이트 내용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설정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Parts get track names. 첫 번째는 Parts get track names라는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피아노 트랙이 있고 거기 미디 클립을 요 아래에 있는 스트링 트랙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미디 클립 앞에 있는 이 피아노라는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 트랙 수가 늘어나고 클립 수가 많아지면 스트링 트랙에 있는 이름이 그냥 피아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딧 메뉴에서 이렇게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에디팅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우측에 보면 여기 Parts Get Track Names라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이 피아노 미디 클립을 이렇게 스트링 트랙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이 미디 클립의 이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트랙의 이름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피아노 트랙으로 옮기면 다시 피아노로 바뀌죠. 다시 스트링 트랙으로 놓으면 스트링 트랙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꼭 필요한 설정이죠. 그런데 이 설정은 꼭 가상악기나 미디 트랙과 같은 미디 클립에만 적용이 됩니다. 오디오 트랙과 오디오 클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Clicking locator range in upper part of the ruler activates cycle. 자, 두 번째 세팅 이름이 좀 긴데요. 하지만 정말 간단한 설정입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이 플레이백 커서 위치를 움직이려고 여기 상단 부분에 룰러 부분에 마우스 가져가서 이렇게 마우스가 십자 모양 화살표로 바뀔 때 이럴 때 클릭해서 이렇게 플레이백 커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빨리 작업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위쪽 부분으로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마우스가 손 모양으로 바뀔 때 클릭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럼 이렇게 사이클 룹 기능이 활성화시켜주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거 정말 빨리빨리 작업할 때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사이클 룹 기능은 그냥 여기 밑에 트랜스포트 바에서 사이클을 이렇게 켜주거나 꺼주거나 하면 되고 아니면 키 커맨드로 키보드 쇼트컷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에딧 메뉴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 여기 왼쪽에 트랜스포트 이걸 클릭해 주시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Clicking Locator Range in Upper Part of the Ruler Activate Cycle 이라는 옵션이 있죠. 이거 체크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그럼 더 이상 실수로 사이클 룹 기능을 활성화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짜증 유발 요소가 하나 줄었습니다. 3. Set cursor position. 다음 설정은 어찌 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두 번째 기능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프로젝트 창에서 이 플레이백 컷의 위치를 바꾸려면 여기 상단 부분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졌을 때 클릭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프로젝트 창 아무데나 눌러서 이 플레이백 컷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없나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키보드 좌판에서 Alt와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프로젝트 창 원하는 곳 아무데나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플레이백 컷의 위치가 자유롭게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은 이게 안 된다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에딧 메뉴에서 다시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에디팅 아래에 있는 툴 모디파이어스라는 거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셀렉트 툴 이걸 또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 여기 Set Cursor Position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Alt Shift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 이게 이렇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None이라고 되어 있겠죠. 이렇게 Set Cursor Position을 클릭해서 하이라이트가 된 상태에서 키보드 좌판에서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로 이 Assign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면 그럼 여기 Alt Shift가 설정이 됐다고 다시 표시가 됐죠. 그런 다음 그냥 OK를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 Alt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 플레이백 커서 포지션을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4. Warn on channel configuration change. 큐베이스 13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모노 트랙을 스테레오 트랙으로 바꿔주거나 반대로 스테레오 트랙을 모노 트랙으로 바꿔주는 채널 컨피규레이션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이죠. 만약 이 버튼이 여기 트랙에 안 보이신다면 여기 트랙 창 맨 밑에 있는 요 설정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트랙 컨트롤 세팅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 오디오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저는 이미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채널 컨피규레이션 부분이 우측 비저블 컨트롤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 아직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여기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클릭하시고 여기 중앙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이 채널 컨피규레이션 버튼이 여기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아래 Apply와 OK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트랙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 모노를 스테레오로 혹은 스테레오를 모노 트랙으로 바꿀 때마다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정말로 바꿔줄 것인지 확인하는 경고창이죠. 이 경고창이 매번 이렇게 뜨면 짜증날 수 있으니까 여기 Please don't ask again 이 부분을 체크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다음부터는 이 경고창이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건 간에 이 경고창이 다시 뜨도록 바꿔주고 싶을 때에는 다시 여기 Edit, Preference 창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VST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Warn on Channel Configuration Change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다시 체크해 주시고 OK를 누른 다음에 다시 이 채널 컨피규레이션 버튼을 트랙에서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5. Import audio files option. 자, 이번 설정 역시 경고창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오디오 파일을 프로젝트에 임포트하여 불러올 때 뜨는 경고창입니다. 프로젝트의 오디오 파일을 임포트하여 불러올 때 이런 경고창, 이런 경고 및 설정창 뜨는 거 아시죠? 여기에 copy file to project 폴더를 체크해줘야 나중에 그 오디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찾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오디오 파일의 샘플 레이트와 비트 뎁스가 프로젝트 설정과 다르다면 당연히 컨버팅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샘플 레이트 및 비트 뎁스 옵션 요거 두 개 다 체크를 해주는 OK를 눌러서 오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는데, 매번 이 경고창이 뜨면 이것도 조금 귀찮으니까 여기 경고 설정창에 Do Not Ask Again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OK를 누르면 다음부터는 오디오 파일을 임포트하여 불러올 때 지금 이 세팅대로 경고창 없이 바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 역시 무슨 이유이건 간에 경고창이 다시 뜨도록 해주려면 다시 에딧 메뉴에서 프레퍼런스 창을 다시 열어주시고요. 여기 에디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로 밑에 보시면 오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 On Import Audio Files 하고 드랍다운 메뉴가 하나 있죠. 방금 제가 경고 설정창에서 제가 원하는 설정에 체크를 하고 Do Not Ask Again도 체크하고 OK를 눌러줬기 때문에 여기에 Use Setting이라고 되어 있고 Copy All Files to Project Folder 부분과 Convert to Project Settings and Copy Project Folder if Needed 이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경고창이 뜨도록 바꿔주려면 이 Use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다시 Open Options Dialog를 선택해 주시고 밑에 OK를 눌러주시면 오디오 파일을 임포트 할 때 이렇게 다시 경고와 설정창이 다시 뜨게 됩니다. 6. All events same value. 이번 설정은 미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디 트랙이나 가상악기 트랙에 내가 직접 건반을 연주하여 녹음을 했을 때 이 모든 미디 노트들이 정확하게 길이가 같이 시작하거나 같이 끝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노트들을 모두 선택해서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에는 그 길이 비율이 유지되면서 늘려지거나 줄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에디팅을 할 때 이 노트들의 길이를 모두 똑같이 해서 끝나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다시 에딧 메뉴에서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에디팅 아래에 있는 툴 모디파이어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우측에 사이즈 오브젝트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All Events Same Valu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 안에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ll Events Same Value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좌판에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 Assign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Shift가 여기에 설정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밑에 OK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미디 노트들을 전부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좌판에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길이를 조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길이가 이렇게 모두 똑같아집니다. 앞에 부분도 똑같이 바꾸려면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길이를 조정해주면 길이가 똑같아지죠.
이 기능 필요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꼭 설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 Show event volume curves always. 다음은 오디오 트랙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파일을 사용할 때 프로젝트 창에서 이렇게 이 오디오 파일의 볼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주거나 올려주거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설정해 놓을 때가 자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볼륨을 얼만큼 조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페이드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확인하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그 오디오 클립 위에 이렇게 가져다 놓아야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딧 메뉴에서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벤트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밑에 바로 또 오디오라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요 세 번째 세팅 Show Event Volume Curves Alway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밑에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지 않아도 오디오 파일들의 볼륨 및 페이드 커브 설정을 항상 늘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설정일 거라 생각됩니다. 8. Select tool. Show extra info. 다음은 방금 앞서 소개해드린 설정과 조금 비슷한 설정인데요. 다시 에딧 메뉴에서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에디팅 부분 밑에 있는 툴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Select Tool Show Extra Info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OK를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어떤 트랙에 있는지 그 트랙의 이름도 표시가 되고요. 그 마우스 포인터의 마디와 박자 위치 정보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여기 위에 있는 그리드 타입 설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그리드 타입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마디 정보만 표시되게 되고요. 이거를 비트로 바꿔주면 마디와 비트 수까지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Use Quantize로 되어 있으면 옆에 Quantize 값이 16분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디, 비트, 그리고 16분음표 밖까지 표시되게 됩니다. 트랙 수가 엄청 많을 때 내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어느 트랙에 위치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편하고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이동할 때도 어느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동하는지 바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편한 기능입니다. 9. Use up-down navigation commands for selecting tracks only. 자, 이번 설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기 밑에 있는 트랙의 우측에 있는 클립을 선택해서 하이라이트 해 놓았지만 트랙은 이렇게 다른 트랙을 선택해서 하이라이트 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좌판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주게 되면 다른 트랙 선택이 바뀌면서 하이라이트 되는 클립도 그 트랙의 클립으로 바뀌고 다시 먼저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클립의 트랙으로 이동하면 그 앞에 있는 이 클립이 하이라이트 되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정이 무엇이냐면 먼저 에딧 메뉴에서 다시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다시 에디팅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여기 Use Up-Down Navigation Commands for Selecting Tracks Only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OK를 누르면 키보드 좌판 화살표 위아래 키를 아무리 눌러도 내가 선택해 놓은 이 클립의 하이라이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랙 선택만 바뀌게 됩니다. 이 세팅도 꼭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10. Enable record on selected tracks.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세팅입니다. 이 세팅은 녹음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이렇게 한 트랙을 녹음을 하다가 다른 트랙에 있는 설정들을 확인하려고 다른 트랙을 이렇게 클릭해버리면 녹음이 그 선택한 트랙으로 바뀌어서 녹음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딧 메뉴에서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에디팅 밑에 있는 Projects and Mix Console 부분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우측에 여기 Enable Record on Selected Audio Tracks라는 옵션이 있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OK를 누르고 다시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고 아무 트랙이나 이렇게 눌러도 이 녹음되는 트랙은 바뀌지 않습니다. 녹음은 계속해서 원하던 트랙의 녹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른 트랙의 세팅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디 트랙에도 같은 설정을 적용하려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Enable Record on Selected MIDI Track 요 세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설정의 단점은 내가 녹음하고자 하는 트랙의 레코드 Enable 버튼을 매번 수동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하고요. 녹음을 하지 않는 트랙은 매번 이렇게 레코드 Enable 버튼을 매번 수동으로 이렇게 꺼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큐베이스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설정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떤 설정이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나요? 댓글에 의견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